우선은 메타인지가 참 좋은 건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어린 나이에 메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좋은 의미의 메타라기보다는 눈치를 많이 봤던 이런 것들로 좀 잘못된 영역으로 좀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원장님, 그러면 아까 청소년은 이제 전두엽의 발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, 또 방금 불안에 대해서, 또 사회적인 눈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뇌는 이미 그런 발달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네. 또 제가 매일 불안한 건 아닐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로 한번 침투하게 다시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좀 메타인지를 발휘하면서 좀 성숙하게 한 번 더 나아가고, 이런 게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네. 우리가 이제 뇌가 발달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성인이 되어서도 뇌 발달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전두엽 발달은 완성됐어요. 그러면 끝인가? 그런 것들이 아니고,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새롭게 배울 때 새로운 트랙들이 만들어지고 효율적으로 그 기술들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. 새롭게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해 가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, 문제는 또 거기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. 네, 어떤 비밀이? 네네. 네. 아까 우리 변형계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잠깐 드리기도 하고, 전두엽. 뇌는 실제 우리 몸에서 무게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뭐 요만한 이렇게 우리 예전 권투 글러브 같이 모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머리 안에 꽉 차 있거든요. 그 안에 또 물주머니 같이 이렇게 들어 있고, 실제 몇 킬로 안 되는 이 뇌가 그 에너지를 쓰는 거는 그 무게의 한 10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고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자동차로 따지면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슈퍼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하이브리드, 아주 효율 높은 걸로 작동하게 만들까. 그래서 뇌는 효율을 추구하게끔 또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뇌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것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들도 있는데요. 인지 구두쇠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. 반응하는 것,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팍 건드려서 싸울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다 해야 되는,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 메타인지를 사용할 때는 뇌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.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가지게 할까? 메타인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. 효율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는 메타인지가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실수가 안 한다게 된다거나 반복해서 실수를 통해 가지고 또 그걸 다시 재조정하고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쭉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고효율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지만, 뇌는 단순하게 어떤 생존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기능하는 걸로만 따지면 그런 메타인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지적 구두쇠, 그런 뇌 때문에 또 우리가 뇌 때문에 메타인지가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이론으로도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인지 부조화 같은 것도 있어요. 메타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새로운 어떤 변수가 하나 툭 떠올랐어요. 그러면 얘를 설명하려고 하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이 다 하나도 안 맞아지게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천동설, 지동설 그럴 때처럼 하나도 안 맞네 뭐가? 기존에 다 끼워 맞춰놨는데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설명 안 되는 영역들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.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몰라. 그거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
예를 들면 우리 합리화라고 하는 심포도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솝우화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걸 얻어내지 못했어요.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봐. 또 다른 것들을 해볼까? 사다리를 가져올까? 막 이런 것들로 방법을 찾아내고 나를 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됐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이 포도가 씨어. 저거 맛없을 거야. 못 먹는 거야.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네.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뇌에서는 작동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애매한 걸 견디지 못하는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결정 짓고 싶어요. 이거야 저거야.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. 좋은 거야 나쁜 거야.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애매함을 잘 견디는 힘이 있고요.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우리 발달해서 볼 때 심리학에서 나에게 양육을 해주고 보살핌을 주는 그런 좋은 엄마 그런데 나를 지금 혼내고 있어요. 이 두 가지가 실제는 우리는 좋은 엄마지 통합이 일어났는데 아이들 때는 통합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. 그런 통합이 안 된 부분들이 성인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경계선 성격이나 이렇게 또 자리매김되기도 하는데 그런 애매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메타가 잘 될 때 되는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거야 저거야 빨리 결정짓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뇌 안에서는 또 작동하고 있어요. 뇌 때문에 메타가 안 된다는 뇌가 메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뇌의 이런 효율성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네,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. 네. 나는 다 내가 발달했을 텐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했는데 내가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또 메타인지의 발달을 막거나 적용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. 대신 근데 언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경, 뇌 가소성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달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? 네, 그렇죠. 다행이네요. 네, 다행입니다. 네, 그러면 또 발달, 메타인지의 발달,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또 성인들은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지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